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둘째 주 주간 인사 노무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랜 불황의 늪에 빠져있던 국내 조선산업이 지난해부터 수주 물량을 늘리며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정작 일손 부족이라는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수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조선업체는 2년 6개월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3월 말 기준 한국조선해양은 465억 달러, 대우조선해양은 271억 달러, 삼성중공업은 263억 달러 어치의 수주 잔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이전 수주받은 선박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건조해야 하는데 현장에 투입할 인력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사 결과 2014년 20만 3,441명이었던 국내 10대 조선소 총인원은 2018년 10만 2,895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말에는 10만 명 선마저 무너지며 9만 2,687명을 기록했습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업계를 떠났던 인력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선업 기피현상 심화로 신규 인력마저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 회장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성을 반영하여 논문에 따르면 월 평균 근로소득이 1,100만 원을 넘으면서부터는 소득 증가가 행복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소득과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행복감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과도한 근로시간의 영향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의 행복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이 약 1,100만 원까지는 소득 증가가 행복 증대로 이어졌지만 그 이상의 소득에서는 행복 수준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임금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월 600만 원 수준일 때 최대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을 지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소득을 늘리더라도 행복 수준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행복감이 정점에 달하는 월 근로소득은 1,480만 원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우 소득이 증대할수록 행복 수준은 올라갔지만 주당 약 44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면 행복감은 낮아졌습니다. 연구진은 기존의 국내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넘어서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소득을 높이더라도 행복을 증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소득 확보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긴 하지만 소득 확보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소득 보장과 더불어 적정 시간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사회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카드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상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고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이달부터 상시 재택근무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임산부 등 보호가 필요한 직원은 매월 근무 일수의 50%까지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실장 이상 경영진과 적응이 필요한 신입 및 경력 사원, 현장 근무가 필수인 일부 영업 직원은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임직원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대카드 강남 거점 오피스도 운영합니다. 오는 6월 강남역 인근에 문을 열 강남 거점 오피스에는 사무 공간과 함께 업무에 필요한 주요 설비와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현대카드는 유연한 디지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의 디지털 코인을 지급합니다. 직원들은 이 코인을 사용해 제휴 임직원몰에서 무선 키보드, 마우스, 재택용 모니터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급 첫 해인 올해는 50만 코인을, 이후부터는 2년마다 30만 코인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테크를 향한 질적 이동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과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직원을 채용한 지 하루 만에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7월 A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입사했다가 다음날 퇴사한 B씨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작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A사는 사전에 B씨에게 회사 재정난을 비롯한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B씨도 거부감 없이 동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가인 B씨가 원고 A사의 사직 또는 합의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가 퇴사하던 날 A사 임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영상 이유로 나를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자 임원이 맞다고 답한 녹음 파일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A사는 또 B씨가 퇴사하면서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사 일주일 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 4차례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해고가 이미 성립한 뒤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참가인 B씨가 원고 A사와 합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했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지적했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정해준다는 취업 규칙이 있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더라도 퇴직자를 별도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은 한 상여금은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는 약정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해 2개월마다 100%씩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노동자들은 이 부분이 정기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받겠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단체 협약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사람은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취업규칙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정했다는 점입니다. 법정에서 노동자 측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 협약에 따라 일할 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은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자에게는 일할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업체의 상여금이 정기성, 일일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금이니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취업규칙은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맞섰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일일성, 고정성이 없으니 통상임금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단체 협약의 일할 지급 규정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통상임금으로도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1심, 2심에 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재직 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사 측이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직 조건의 해석에 관해 2020년 대법원 판결 등이 선언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발전된 판시를 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노사발전재단과 벤처기업협회 등 5개 사업주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노사발전재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일생활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균형 문화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일생활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사업주단체는 1만 8천여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및 일생활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들을 홍보하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하여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앞장서게 됩니다.
노사발전재단은 5개 사업주 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일생활균형과 근무혁신을 주제로 대표이사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원사 대상 사례 수집 및 연구하며 참여형 교육, 상담 지원, 홍보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다이캐스트공업협동조합은 다이캐스팅 1년 근무제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고 9월 킨텍스에서 열릴 한국다이캐스팅 산업전에서 일생활균형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국포장협회는 회원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특성을 고려해 일생활균형 고용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회원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수 사례 발굴에 주력하게 됩니다.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은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및 교육을 하고 5개 권역별로 지역 세미나를 진행해 전자산업 업종의 일생활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공간정보 시스템 분야인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방문을 통해 회원사들의 지방고용관서의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간정보산업계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기업에서 워라밸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MZ세대와 기존 세대가 융합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워라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조직 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재단은 이번에 선정된 5개 사업주 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워라밸 문화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보험료 차감 지원 방식과 달리 직접 지원 방식으로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합니다. 공단은 2022년 1월에서 2월에 지원 신청한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료 완납 여부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9일부터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에 월보수 230만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 종사자 및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누락 없는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서는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